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정말 학교가 아름다운 대학교죠. 그래서 종종 이 연세대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 중에 학교가 이뻐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이 2023학년도에 어떤 주요 변경 사항이 있는지 오늘 이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22학년도 큰 차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직윤 같은 경우나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똑같이 수능 위주도 이제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40% 선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주요 변경사항 하나, 즉 2022학년도 인공지능 융합대학이 신설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눠졌습니다. 인공지능 융합대학에서 컴퓨터과학과와 인공지능학과 이 두 개로 나눠졌는데 모집 인원은 컴퓨터과학과는 66명 선발하고 있고요. 인공지능학과는 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점만 주요 변경 사항이 있고 기타 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기관 전혀 이런 것도 주요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이죠. 자, 추천 자격은 고등학교 3학년 제작 인원의 5% 이내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이수 과목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공통 과목은 최소 5과목을 충족시키셔야 되고요. 일반 선택 과목도 최소 5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최소 1과목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변수가 많이 큰 게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연세대의 하이라이트 꽃인 바로 면접 40%인데 그 40%가 무슨 면접이죠?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없어요.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세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차라리 수능 체제도 면접에 있어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 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면접에 강한 학생은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2차를 준비하고 면접에 자신이 없고 수능 체제에 자신 있는 아이들은 수능 최저로 충족시키는 방법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학생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왜냐하면 제가 이제 면접 리허설 많이 하잖아요. 정말 2022학년도도 정말 안타까운 학생들 많아요. 내신이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도 나름 정말 나쁘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면접에서 너무 약해요. 특히 정말 이제 한국에 좀 유명한 이제 자사고 있거든요. 그 자사고가 있는데, 정말 한국에서 양대 산맥 이런 자사고입니다. 거기 정말 서울대 많이 보는 그 자사고인데,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그 학생한테. 이제, 야, 너 진짜 재시문 기반 면접 준비하면 너 충분히 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준비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서 자기는 면접 준비 안 하겠다라는 점이에요. 그냥 그것도 그 학생은 모든 학종 지원하는데 면접 없는 학종만 지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여학생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생활기록부라든지 모든 거 보면은 정말 심화시켰고, 정말 그 어떤 독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 책만 끝나고 단지 배운 점이 아니고 그 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심화시켰고, 그 점을 어떻게 하면 자아 성찰 유리할까, 이 점까지도 고심한 흔적이 생활기록부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만큼 깊은 탐구 역량이라든지 어떤 사고력이 굉장히 폭넓은 여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야, 너 제발 면접 준비하자, 재심 면접. 내가 정말 재심 면접 제대로 준비 한번 해줄게 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면접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면접 준비 안 한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택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수능 체제로 충족시킬래? 아니면 면접을 볼래? 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대학교 실행한 대학교는 없기 때문에 혹시 알아요? 나중에 그런 대학교가 있을지. 정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면세대. 근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연세대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고대도 마찬가지 재시문 기반 면접, 서울대 재시문 기반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안타까운 게
왜 재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 왜 하필이면 수시 접수 다 하고 자소서 준비 끝나고 나서 준비하는지 그 점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연대 2000 재시문 기반 면접 거기에 여러분들 이제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뭐 거기 예상 기출 문제 보셨잖아요, 그죠? 예상 기출 문제 보시면 그게 일회성, 이회성, 단반성으로 해서 끝날 수 있는 재시문 기반 면접이 아닙니다. 연대에서 왜 재시문 기반 면접을 실행한지 아세요? 재시문 기반 면접을 통해서 학업 역량도 평가하고 논리적 사고력과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재시문 기반 면접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연습해서 될까요? 한 달 연습해서 될까? 전혀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시간 여유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재시문 기반 면접 좀 미리 준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진짜 물어봐요. 너 무슨 대학교 지원할 거야? 최종적인 목표. 그러면 일단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신 성적을 보면 이 학생은 뭐 이제 내신 성적만 보면 안 돼. 내신 성적과 이제 생활기록부를 이제 분석을 하고 보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 이 패턴으로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올라가면 충분히 서영고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들면 저는 바로 그 학생 뭐가 들어가냐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자기소개서는 기본이에요. 자기소개서 기본 다 들어가야 돼. 명심하세요. 자기소개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는 게 재시문 기반 면접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연대에서 출제됐던 재시문 기반 면접을 미리 들어가고 이 점을 이제 리허설하는 거 이걸 너 또 효율적으로 나한테 전달할 것인지 이 점을 날 설득시켜 그것을 면접 리허설 서서히 좀 들어가줘야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연대를 포함한 모든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는 대학교 지원 학생들 고2 겨울방학 때 미리 들어가서 일단 익혀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적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이었죠. 자, 활동 우수형 국제형 마찬가지로 면접평가 40%가 들어가고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그게 있죠. 수능 최저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데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은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대 이 입시 전형을 하고 아이러닉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이상하다.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데 연대는 면접도 있고 수능 최저도 있네라고 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만큼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있죠. 근데 활동 우수형은 내신은 약간 좀 약해. 근데 수능은 자신이 있어. 그 다음 면접도 자신이 있어. 그 다음에 그만큼 자기 자신의 비교과는 정말 자신이 있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래도 한번 지원해보고 싶은 학생들 지원하면서 1차 합격하고 면접에서 정말 안 다쳐서 합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면접평가 재시문 기반 면접 40% 들어가고요. 이제 수능 최저, 활동 우수형은 인문사회는 2합 4, 그 다음에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2합 5, 그 다음에 영어는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그 다음 의예와 치의학과 약학과는 1등급이 2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국어, 수학, 준 1개 과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3등급, 영어는 3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국제형 같은 경우, 이제 국제고가 있죠. 국제고는 이제 국내에 있는 국내고 국제인데, 이제 2합 5, 그 다음 영어는 무조건 1등급, 그 다음에 또 국제 해외고나 검정고시,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나 국내 이제 국제 같은 경우는 수학은 확률 같은 게 미적분기야. 셋 중에 하나고 탐구는 사탐과 과탐이고 자 자연 당연히 이제 의학 계열도 포함되겠죠. 자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탐구는 과학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기정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모든 대학교 현재 그렇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활동 우수화 전형 같은 1단계에서는 무엇을 평가할까요? 아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의 변수였는데 활동 우수화 전형은 내가 대신 조금 부족. 근데 부족하다고 해서 뭐 터무니없이 부족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가 나름 비교과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생활기록부를 저에게 이제 좀 이게 이제 보내면서 분석을 해달라고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를 어떤 건지,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어떤 쪽으로, 2학년 때는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가 어떤 점을 심화시켜야 되는지 이제 그런 점을 그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나름 아이는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챙겼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정도는 나쁘지 않겠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이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절대 현재 그날. 왜냐하면, 어머님들 다른 학생들 생활기록부 안, 다른 학생들 생활기록부 안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생활기록부는 보실지도 몰라요. 그 지역 내. 그런데, 타 지역 내 학생 생활기록부를 안 보셨잖아요. 일반고 중에서 내신 따기 어려운 학생들 생활기록부 안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 특목고 학생들 생활기록부 안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머님들의 문화가 왔을 때는 저는 그때 좀 현실을 좀 깨우쳐 드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아이가 어떻게 더 활동을 꾸려 나갈지를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현실이 안 깨지면 계속해서 생활기록부 수준 계속 그 수준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제 에듀맘띵 어플에다가 생활기록부 매뉴얼을 업로드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매뉴얼을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점을 부족하는구나, 그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매뉴얼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합격자 내신 등급이 이제 보통 1등급의 80% 수준입니다. 이제 근데 비교과가 얼마나 우수한지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점까지 부각시켜줘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자기 자신이 무슨 학과를 지원하는데 그 학과와 관련된 과목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밀접한 과목이 있는데 그 밀접한 과목에 당연 내신이 좋긴 좋아야 되는데, 비교과 활동이 그 내신을 커버할 정도 뛰어난 심화적인 탐구 역량, 여러분들 고심한 역량, 성장한 역량, 그 다음에 극복한 역량들을 충분히 부각시켜 줘야 된다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이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력을 보여주고, 이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진로에 관련해서 발전가나 높은 학생임, 이런 추상적인 소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활동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 그 점을 디테일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연대 같은 경우는 계열 적합형으로 계열 적합형을 많이 평가하고 있고요. 일단 자연 계열은 이제 학업적인 연관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자연계열, 이공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 과세 때 굉장히 많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인문계 정말 연대하면 자사고 특목고가 한 30% 정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연대는 좀 많이 변수가 많이 있었는데, 뭐니 해도 가장 큰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을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재심문 면접이었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려 30%가량이 면접에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재심문 면접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었죠. 우리 대학 수학에 적합한 학업 역량과 논리적 사고의 평가,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심문 기반 면접을 준비하기 때문에 고3 2학기 때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 준비하시라고요? 네, 시간 여유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고2 겨울방학 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